자, 상상해보세요. 한때는 대한민국 중산층의 꿈이었고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던 곳들, 바로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이야기입니다. 넓게 뚫린 도로, 깔끔하게 정돈된 공원, 계획적인 도시 설계, 서울의 복잡한 아파트촌과는 격이 달랐던 유토피아였죠. 이곳에 입성했다는 것은 곧 성공한 삶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찬란했던 도시들이 거대한 딜레마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번듯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콘크리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처참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켜켜이 쌓이면서 이 도시들은 단순한 노후를 넘어 예정된 몰락이라는 무시무시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기 신도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결말이 왜 이토록 위태로운 재앙의 경고음으로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리 그 위기는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세 개의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덮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가 그 불편한 진실의 본론입니다. 시계를 1990년대 초반으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서울의 폭발적인 인구 밀도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은 사회 불만으로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그때 정부가 내놓은 비장의 카드, 바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그 결과물이 일기 신도시였습니다. 서울의 좁고 복잡한 골목길 대신 널찍한 공원과 숲, 최신식 백화점과 넉넉한 도로를 갖춘 이 신도시들은 그야말로 천직의 벽이었습니다. 이곳에 진입한 사람들은 엄청난 자산 증식의 기쁨을 누렸고 일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확히 30년 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강산이 3번 변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늙고 병들어 시한폭탄이 되기에 딱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딜레마는 바로 도시의 물리적 노화와 숨겨진 공포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불편함은 바로 주차 전쟁입니다. 일기 신도시가 설계될 당시만 해도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6대에서 0.7대 수준이었습니다. 즉, 두 집 건너 한 대 있을까 말까를 전제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한 집에 차 2대는 기본을 넘어 3대를 굴리는 가구도 흔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고급 주거지의 대명사였던 아파트 단지는 매일 밤 눈치 게임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지하 주차장은 만차, 지상도로는 2중 주차, 3중 주차로 꽉 막혀버립니다. 아침마다 차 빼달라는 전화벨 소리가 울려대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차를 밀다가 이웃 간의 칼부림 직전의 싸움이 났다는 뉴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급 주거지에서의 삶의 질이 주차 공간 하나 때문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하지만 주차난은 그나마 눈에 보이는 불편함일 뿐입니다. 진짜 공포는 보이지 않는 곳, 바로 땅 밑과 벽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기 신도시 건설 당시 바다 모래 파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급하게 많은 집을 지으려다 보니 강 모래가 부족해 염분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바다 모래를 콘크리트에 섞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죠. 염분은 철근을 부식시키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은 지 30년이 넘으면서 아파트 벽 곳곳에서 깊은 균열이 생기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누수 사고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배관은 또 어떻습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붉은 녹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 필터 샤워기를 쓰지 않으면 불안해서 씻을 수도 없다는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땅속에 묻힌 난방 배관입니다. 몇 년 전 낡은 온수 배관이 파열되어 펄펄 끓는 물이 도로를 덮쳤던 끔찍한 사고 기억하시죠? 일기 신도시 지하에 거미줄처럼 묻혀있는 그 수많은 배관들이 전부 30년이 넘은 시간 제한 폭탄이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도시의 기초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낡고 위험하니 부수고 새로 지으면 되지 않느냐? 재건축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일기 신도시가 직면한 두 번째 딜레마. 사업성이 없는 고밀도 도시의 저주입니다.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사업성이 나와야 합니다. 헌 집을 부수고 새 집을 더 높게, 더 많이 지어서 늘어난 세대수를 일반 분양으로 팔아 공사비를 충당해야 조합원들이 돈을 적게 들이고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구조죠. 보통 저층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낮아서 5층짜리를 30층으로 올리면 사업성이 대박이 납니다. 하지만 일기 신도시는 태생부터가 고밀도 도시였습니다. 이미 지을 때부터 용적률, 즉 땅 면적 대비 건물을 쌓아 올린 비율을 꽉꽉 채워서 지었습니다. 평균 용적률이 200%에 육박하거나 넘는 곳이 태반입니다. 여기서 재건축을 하려면 용적률을 300%, 400%는 물론 500%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파트가 아니라 거의 닭장 수준으로 빽빽한 빌딩 숲이 되어버립니다. 도시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쾌적함과 넓은 녹지 공간은 사라지고 교통지옥만 더 심해지겠죠. 더 큰 문제는 분담금입니다. 요즘 자재값 인상에 인건비 상승까지 접쳐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아무리 용적률을 올려도 재건축 분담금이 몇억 원씩 나온다는 계산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낡은 집에 살고 있는 은퇴한 노년층 주민들이 수억 원의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려니 내력벽 철거 문제 때문에 평면 구조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시공이 까다로워집니다. 재건축으로 가자니 돈이 없고 리모델링으로 가자니 획기적인 변화가 어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기 신도시 몰락론의 핵심이자 경제학적 해법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일기 신도시의 운명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세 번째 파도, 도시 경쟁력 상실과 내부 갈등이 덮쳐옵니다. 일기 신도시 내부에서도 양극화는 심각합니다. 분당은 판교라는 거대한 테크노밸리와 강남 접근성 덕분에 그나마 집값이 방어되지만 일산이나 중동, 산본 같은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특히 일산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창릉 신도시 같은 3기 신도시와 파주 운정 신도시의 공급 폭탄을 동시에 맞았습니다. 아파트는 쏟아지는데 서울로 가는 교통망은 여전히 막히고 양질의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베드타운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층은 당연히 일자리가 풍부한 판교, 서울 마곡 혹은 신축 아파트가 질비한 동탄, 광교 같은 신흥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점점 활력을 잃고 은퇴자들의 도시, 노인층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활력을 잃은 도시는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이른바 일기 신도시 특별법입니다.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려주고 안전진단도 면제해주며 재건축 절차를 확 줄여주겠다는 달콤한 희망 고문이죠. 주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 천당 아래 분당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여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헌집이 새집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선도지구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걸 두고 단지들끼리 피 터지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 동의를 높여야 점수를 잘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낼 돈 없는 은퇴한 노년층 주민들은 재건축을 결사반대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다는데 왜 나를 쫓아내냐며 드러눕습니다. 반면 젊은 소유주들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자며 으르렁거립니다. 이웃 사촌이 원수가 되는 사회적 갈등이 지금 일기 신도시 단지마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그냥 공짜로 해줄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기부 체납이라는 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로 내놓으라는 것인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결국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특별법이 있어도 남는 게 별로 없다는 냉혹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주 대책입니다. 일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거의 30만 가구,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 사람들이 동시에 재건축을 하는 동안 대체 어디 가서 삽니까? 전세 대란은 불 보듯 뻔하고 주변 지역 집값까지 다 흔들어 놓을 겁니다. 정부가 이주 단지를 조성하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재건축을 하려다 도시 전체가 난민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신도시의 몰락이라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단순히 아파트가 낡았다는 물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인구 구조의 변화, 경제 상황의 악화, 도시 경쟁력의 상실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덮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도시 개발의 역사이자 베이비부머 세대의 땀과 눈물이 서린 곳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들이 슬럼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의 실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의 특별법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화려하게 부활하여 스마트한 미래 도시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콘크리트 속에 갇혀 서서히 침몰하는 유령 도시가 될 것인가? 희망 고문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알던 그 영광스러운 일기 신도시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고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과연 일기 신도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잡하고 머리 아픈 도시 개발 뉴스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경제적, 사회적 흐름을 읽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경제학 부시기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